네, 내일의 주도 섹터에 올라타야 수익을 본다. 주도주 드래프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후보 섹터 6개를 보여드리고요. 이 중에서 오늘의 전문가 두 분께서 1순위와 2순위 섹터를 뽑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탑픽 종목까지 선발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지 SK증권 분당금융센터 PB, 백승용 신한투자증권 강남대로금융센터 PB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오늘 함께 살펴볼 드래프트 후보가 있습니다. 오늘의 6가지 드래프트 후보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후보들입니다. 내가 있어야 AI도 돌아간다. 전력기기 첫 번째 위치에 있고요. 저랑 라보나킥 대결할래요? 로봇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늘 위로 헐헐 날아올랐습니다. 강한 흐름 항공주도 있고요. 자, 하늘만 있나요? 바다도 있습니다. 바다 중에서 조선 기자재 4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믿고 가는 섹터죠. 반도체도 있고요. 마지막 오래 기다리셨죠. 저도 이제 출발합니다. 2차 전지까지 이렇게 오늘 6가지 드래프트 후보 섹터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오늘 2순위 후보로 어떤 섹터가 꼽혔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죠. 자, 일단은 최영지 PB님은 반도체, 그리고 백승용 PB님은 두 번째 있는 로봇 이렇게 골라주셨습니다. 일단 최영지 PB님이 골라주신 반도체, 야, 이게 뭐 1순위로 뽑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섹터인데 2순위로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라고 하면 사실 조금 뻔할 수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흐름이 달라지고 있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번에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주도하는 흐름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코스닥에 편입이 돼 있는 반도체 소보장주 위주로 순환매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소보장주 위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반도체 업황이라고 하면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최근에 디램 스팟 가격 상승률이 둔화가 된 가운데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가격에 대한 부담도 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수량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만큼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량 확대라던가 설비 투자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산량을 증가하고 설비 투자를 확대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수혜를 받은 섹터라고 한다면 소부장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반도체 수출 지표가 전년 대비 200% 이상 급증을 하게 되면서 이런 수치적인 측면에서도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소부장주들이 실적도 개선이 되고 계약 관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내년까지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상향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AI 반도체가 고도화가 되면서 밸류체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AI 데이터 센터가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HBM이나 AI 서버 그리고 고성능 고단화 SSD 수요까지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차세대 공정 장비가 가치가 급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또 새롭게 증설하는 것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파운드리 쪽하고 첨단 패키장 분야입니다. 전공정 부분에서는 이제 미세화 공정 한계를 넘기 위해서 신규 라인을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후공정 부문에서도 HBM 적층이라던가 첨단 패키징을 필수로 하게 되면서 동반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 쪽도 설비 투자 규모로 560억 달러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내년에는 이제 최대 수준까지도 증가시킬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산 능력을 증가시킬 거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이런 부문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소부장주들이 더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소부장주들을 옥석 가리기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 빅3 메모리 제조사가 있잖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가지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들과 계약 관계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평택 쪽에 P4 라인 투자가 조기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P5라던가 P6에 대해서도 가동이라던가 기초 공사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련된 기업들도 빠르게 이제 증설에 따라서 계약 관계가 더
확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기존에 이제 HBM을 주도했던 종목이었죠.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청주 쪽 이제 공장을 비롯한 중국 쪽에서도 공장을 증설을 함에 따라서 앞으로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내년까지 이제 생산 능력을 집중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만큼 소부장주들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근 들어서 테크윙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흐름 보였었는데 이 종목이 마찬가지로 이 빅3 기업들과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더욱더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옥석 가리기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기업과 계약 관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순위 섹터로 반도체 그 중에서도 소부장 이쪽을 조금 더 눈여겨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백승용 PB님, 네. 이 반도체 소부장을 원래 좀 픽하시려고 했다가 뭔가 양보일지 뭔가 또 무언의 뭔가 대화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대신 또 2위로 로봇주를 가지고 오셔서 네네. 어떤 게 더 솔직히 마음에 더 드세요? 사실 최근 시장 참여자분들이라면 다들 반도체 소부장이나 반도체 기업들을 조금 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자닉스 랠리가 이어져야만 이 시장 랠리가 계속 지속된다고 모두들 시장 참여자들은 동의할 것 같고요. 거기서 저는 투트랙으로 가져간다 하면 소부장까지 가져가는 게 조금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섹터를 보자면 로봇과 같은, 혹은 이따 말씀드릴 1순위 섹터와 같은 곳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1순위 섹터에서도 조금 알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의견. 그러면 일단 로봇주 어떤 부분에 지금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우선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틀라스 라보나킥 다들 라보나킥. 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라보나킥 때문은 아니고요. 뭐 지금 아틀라스 월드컵에서 뭐 시축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로봇 기업들 주가 랠리를 봤을 때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우선 젠슨왕이 온다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많이 올렸고요. 젠슨왕이 떠남과 동시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다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금요일 날 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을까를 보면은 골드만삭스에서 국내 K 휴머노이드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국내 로보티즈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닛했고요. HL 만도에 대해서도 이닛을 했고, 현대모비스와 같은 기업에 대해서도 그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등 다양하게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로봇 기업들이 주가를 이렇게 기대감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종목들과 실제로 수주가 나올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조금 옥석 가리기를 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과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로봇 주들을 조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사실 휴머노이드 시장이 압도적으로 커질 것이다라는 것은 모두나 잘 알고 있고 자명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기 모멘텀 같은 경우는 유니트리 IPO 이벤트가 있고요. 내년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고요. 또한 하반기부터 테슬라 휴머노이드가 초기 양산 단계에 진행을 한다.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엔비디아가 유니트리와 같이 만드는 휴머노이드가 판매 단계에 돌입을 한다 등 다양한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조금 더 열광하게 할 시축 이벤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시장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휴머노이드 기업들, 한국 휴머노이드 기업이라고 하면 좀 하지만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들의 대부분이 한국 혹은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해서 2순위 섹터로 로봇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유튜브 채팅창 댓글로 올려주신 부분 저희는 항상 댓글과 함께하니까요. 지금 혜연님께서 다시 로봇주 가나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PB님 지금 바로 갑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로봇주가 내일 당장 가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사실 대답하기는 쉽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주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게 사실이고요. 로봇을 대응을 할 때 이제는 수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기대하는 것은 하반기에 지금 많은 모멘텀들이 남아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수주가 얼마나 나오고 레퍼런스가 얼마나 추가 확대가 되느냐, 그리고 7월 달부터 코스닥에서 이제 7월 1일, 제가 사실 기대하는 건 7월 1일인데요. 7월 1일 이제 코스닥 30주년 이벤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코스닥을 부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로봇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로봇 하면 코스닥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성장펀드에서도 로봇을 투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직접 투자 공시가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국민성장펀드에서 로봇주들에 대한 직접 투자 공시가 나온다라고 하면 투자 심리를 훨씬 더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2순위 섹터로 반도체와 로봇을 꼽아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드래프트 선발주자 1순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 최영지 PB님 1순위로 2차 전지 꼽아주셨고요. 백승영 PB님 1순위 전력기기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최영지 PB님 2차 전지를 1순위로 꼽아주신 그 한 줄 평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SS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SS를 보자. 네. 일단은 반도체가 2순위였거든요. 네. 그럼에도 1순위로 2차 전지를 갖고 오신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혹시 섹터 한 줄 평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ESS를 보자, 뭐 캐즘 돌파기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는 저는 뭐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끌고 가야 되는 섹터라고 보고 있지만 매력적인 측면에서는 2차 전지가 훨씬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는 지금 1년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보였었고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게 되면서 ESS 쪽으로 부각이 되고 있죠. 사실 2차 전지라고 한다면 전기차 캐즘 이슈 때문에 많이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섹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ESS까지 접목을 해서 본다면 더욱더 성장세가 강할 만한 섹터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1분기 글로벌 ESS 출하량이 전년 대비 78% 급증을 하는 등 수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게 되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런 만큼 우리나라 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3사가 ESS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ESS라고 한다면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RA 세입공제라던가 그리고 독립형 ESS 지원 정책까지 맞춰서 북미 쪽으로 생산 라인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중국산 ESS에 대한 좀 반대에 대한 의식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한 가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쪽에서 이제 AI 활용 ESS 구축 지원 사업을 이제 받았는데요. 접수가 오늘 마감이 됐고요. 사업 규모로 봤을 때 1,171억 원 규모였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모두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번에 이 사업을 따내게 되면은 장기적인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ESS라고 하면은 장기 계약 확보에 따라서 정부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앙 계약 시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1차가 진행이 됐고 올해 2차 그리고 하반기에는 3차가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작년에 1차의 경우에는 삼성 SDI가 80%를 따냈고요. 올 초에 SK온이 2차에서 50% 이상 따냈습니다. 지금 3차의 경우에는 비가격 경쟁 부문에서 아마 조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수주 계약을 맺게 되면은 15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성 확보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측면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ESS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전기차 영역을 넘어서서 로봇과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전고체 배터리가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안정성이 높아야 되고 그런 리스크적인 측면을 줄이길 원했을 때 전고체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또한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렇듯 신성장 사업과 관련해서 밀접하게 2차 전지 섹터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모멘텀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지금 관점에서는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좀 오래 보유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이제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지금 뭐 바로 물을 타도 되나요?
라던가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면 좀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비중을 확대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역시나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막 계약을 따내면서 장기적으로 좀 시작을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정부 입장에서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ESS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북미 쪽에서 선점을 하고 있고 생산 기지도 확보를 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미국에서 수혜를 받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도 피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신규 진입도 좋고 비중 확대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최영지 PB님이 1순위를 골라오신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백승용 PB님이 가지고 오신 전력기기, 앞서 이제 말씀하시다가 우주를 잠깐 말씀하셔서 댓글창에서도 우주다, 이제 1순위는 우주다 했는데 전력기기를 가지고 오셔서 일단 이 전력기기에 대한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게요. 전력기기 한 줄 평은 AI 사이클 지속 그리고 추가 수주 기대감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긴 한 줄 평. 자, 1순위로 전력기기 가지고 오신 본격적인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전력기기 주주분들은 최근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눌림이 굉장히 심했고요. 주가 눌림이 심하면서 주가 눌림이 심한 걸 떠나서 한 30% 이상 눌리는 종목들도 나올 정도로 주가 눌림이 심했습니다. 보통 AI 섹터 로테이션 주가가 이런 식으로 AI 섹터 내에서 주가가 돌면서 조금 순환매 식으로 주가가 오르고 빠지고를 반복을 하는데, 전력기기는 생각보다 다른 종목들보다 먼저 올랐고요. 먼저 빠졌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야 할 차례에 매크로 이슈, 지난주 CPI, PPI부터 해서 다양한 매크로 이슈 변수에 막히면서 상승해야 할 구간에 상승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저는 그림놀이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금 HTS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그 전력기기 주가들하고요, 반도체 주가들하고 한번 쫙 그려보면은 항상 스프레드가 서로 어떤 종목이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할 거 없이 서로 스프레드가 벌어졌다 붙었다 합니다. 1년에 보셔도 그렇고 2년에 보셔도 그러는데요. 그 뜻은 무엇이냐? 지금 전력기기 주가들이 반도체 주가들에 비해서 많이 스프레드가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단순히 그림놀이로만 봤을 때도 지금 매력적이고요. 저는 지금 그림놀이를 말씀드리러 온 게 아니잖아요. 조금 펀더멘탈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주 잔고가 올타임 하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MDD 기준 30% 이상 하락을 했고요. 주요 대형사 기준으로 1분기에 지금 연간 가이던스를 30% 이상, 특정 기업은 50%까지도 달성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수주가 지속되고 있고 주가 상승 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섹터 로테이션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다. 즉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왜 지금 또 다시 주목을 해야 되냐? 이제 저희는 어닝 리비전 시즌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2분기 이제 어닝 시즌을 앞두고 애널리스트들이 다시 한번 추정치를 바꾸면서 컨센서스를 상향 혹은 하향하면서 어닝 리비전이 나가왔는데요. 과거에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판 기업들이 급하게 어닝 리비전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혹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어닝 리비전, 왜 애널리스트들은 추정치가 이렇게 늦게 올라오나가 아니라 사실 좀 더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즉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닝 리비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는 낮은 수준이다. 즉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올라갔고 지금 전력기기를 다시 한번 봐볼 만한 시점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력기기에 대해서 픽한 이유 그리고 한 줄 평까지 들어봤는데 채팅창에 또 우선님께서 한 줄 평 길지만 구겨 넣었다라고 한 줄 평에 대한 또 한 줄 평을 또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 줄 평도 또 한번 기다려 보고요. 앞서 이제 전력기기 말씀하실 때 상승해야 할 구간에서 상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눌리고 나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이런 거는 어떤 거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단기적으로 뭔가 추가적인 모멘텀이라고 하면 수주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주 계약이 나오지 않더라도 상승할 재료는 워낙 많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상승하지 못할 때 상승하지 못했고요.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 상승할 재료들은 워낙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 언제 사야 될지를 딱 집어드리긴
어려운데 언제 팔아야 될지를 딱 집어드리긴 쉽거든요. 하지만 지금 팔아야 될 때는 아니다. 저희가 언제 팔아야 될지를 볼 때는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보면 되는데요. 프리캐시 플로우가 만약에 박살이 났다. 박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바닥이 났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캐펙스 투자가 나오지 않겠죠. 그럴 때 저희는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프리캐시 플로우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캐펙스 투자를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랠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 속에서 수주가 언제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팔 때는 아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2순위, 1순위 섹터 모두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는 이 중에서 탑픽 종목을 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영지 PB님은 2순위가 반도체였고요. 1순위가 2차 전지였는데 자,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같이 해주십니다. 야, 같이 해주십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2차 전지를 골랐고요. 네. SK 이노베이션을 탑픽주로 아오. 골라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삼성 SDI도 있는데 이 종목을 픽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정유 관련된 사업으로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이 이번에 중동 사태에 따라서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 제품 가격을 같이 올리게 되면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개선이 되는데요. 근데 중동 사태가 완화가 되면은 이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히려 원재료에 대한 부담은 버리고 그리고 덜어내고 대신에 기존에 올렸던 가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서 마진이 더 많이 남는 구조로 이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이제 앞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정유 사업부터 해서 배터리, 친환경 가스 그리고 전력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사태, 중동 사태 때도 굉장히 빠르게 이 사업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줬는데요. 특히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사우디 쪽 내륙 파이프라인과 미국산 대체 원유를 신속하게 조달을 하게 되면서 공장 가동률을 80%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만큼 이번에 오히려 중동 사태가 완화가 되면은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6월 같은 경우에는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항공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실적 개선으로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점유율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정유 쪽하고 화학 쪽으로 해서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점유율을 30% 확보를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작년 8월 이후에 가장 큰 점유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로 들어감에 따라서 휴가 시즌이 접어들었고 항공유까지 수요가 증가하면은 더욱더 점유율이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 모멘텀도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기업들이 ESS뿐만 아니라 SMR 관련한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죠. SK온이 이번에 2차 중앙시장 계약에서 점유율 넘게 이제 50%를 넘게 차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SMR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테라파워하고 건설 허가 획득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LNG 쪽으로도 지금 호주 쪽하고 베트남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만큼 지금 AI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잖아요. 그런 수혜 기업으로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관점에서 성수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접근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영지 PB님 1순위 2차 전지에서 SK 이노베이션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승용 PB님 2순위가 로봇이었고요. 1순위가 전력기기였는데 자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픽하셨을지 앞서 우리 최영지 PB님 하는 거 보셨죠? 아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떤 겁니까? 로봇 섹터에서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2순위 로봇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아까 이제 댓글창에서 전력기기 지금 들어갈 만한 주식 있을까요? 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순위 로봇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로봇 섹터에서 가지고 온 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수급 이슈가 조금 이번 주가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좀 가져와 봤습니다. 현대모비스를 가져온 이유는 최근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삼성전기의 주가 랠리, 굉장히 가파른 주가 랠리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 삼성전기의 죄송합니다. 수급을 뜯어봤을 때 삼성전기의 주식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리테일 투자자들 그리고 금투 수급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즉 ETF 발 패시브 수급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었다.
라는 점입니다. 제가 왜 이 순위에서 굳이 로봇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가져왔냐? 현대모비스도 패시브발 수급을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코덱스에서 현대차 로보 밸류체인이라는 ETF가 상장을 했습니다. 해당 ETF 상장했고 그 중에 약 2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그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고 해당 ETF 수급을 보시면은 아직은 삼성 전기를 담고 있는 주요 ETF들의 거래량만큼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대모비스가 조금 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로봇 기업들을 대응을 할 때 저는 두 가지 중 하나만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로봇 빅테크일 것. 아니면 두 번째는 로봇 빅테크와 레퍼런스가 있을 것. 입니다. 저는 이 현대모비스는 로봇 빅테크와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 빅테크라고 하면은 빅4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니트리, 그리고 저희 모두가 다 아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피규어 AI 이 네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해당 네 가지 기업과의 레퍼런스가 실제로 있는 기업들이 주가 추이가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고요. 현대모비스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기대하는 모멘텀은 AS 시장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도 자동차 시장이 있고 자동차 AS 부품 시장이 있는데요. AS 부품 시장이 자동차 시장만큼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타이어 기업들 주가도 보면요. 타이어 매출을 뜯어보면은 신규 자동차에 들어가는 타이어 비중 그리고 재사용이 아니라 교체하는 타이어 비중을 봤을 때 교체하는 타이어 비중도 굉장히 크고요.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2035년에 연간 1000만 대 휴머노이드를 만든다. 거기에 액추에이터가 몇 개 들어간다도 있겠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2035년까지 다가가면은 좀 더 교환 수요도 증가할 거고요. 이러면서 시장이 점점 커져갈 것이다. 그 중에서 빅테크 레퍼런스가 있는 이 현대모비스가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두구두구만 하고 싶네요. 두 분이 너무나 잘 받아주셨는데, 자,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타픽 종목, 타픽 종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최영지 PB님이 1순위 2차 전지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가지고 오셨고요. 백승현 PB님은 2순위인 로봇에서 또 현대모비스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 오늘 선정된 후보 섹터들도 함께 좀 봐주시면서 선정된 타픽 종목까지 내일장에서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